오늘 오전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고발을 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발한 지 1년만 맞습니까? 9월 9개월인 것 같습니다. 9개월이요? 네네. 예. 올 초에 그러면 작년 10월에. 작년 10월? 네네. 예. 근 1년만이긴 하네요. 지금이 9월 달이니까. 자, 표적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전격 압수수색. 어떻게 이거 압수수색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제가 공수처에 그동안 9개월 동안 계속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요. 그래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또 사실 지난주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에서 조사받았을 때 느낌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하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검찰은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 통해서 여론몰이 사실상 재판을 하죠. 정치를 하잖아요. 예. 정치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는 제가 정말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네. 철저히 보안을 유지를 하고 이런 피의사실 누설 이런 거를 일체하지 않는다. 답답할 정도로. 아니, 저도 깜짝 그런 놀랐습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네. 아침에 속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권익위원장님께 전 권익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공수처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전현희 전 위원장님께서 고발했던 내용 3가지 내용이 핵심이었죠. 네. 제명이 대략 제가 고발 조치한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이 감사원의 이 감사가 저를 사퇴를 압박하는 정치적 표적 감사다. 표적 감사다. 사퇴 압박 표적 감사에 대해서는 예. 이미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다라는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죄명으로는 어쨌든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네. 두 번째는 조작감사 조작감사다. 의혹입니다. 조작감사는 이 저를 이제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는데 이게 허위 무고 제보라고 사실상 확인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 많이 나왔죠.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완전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이 제보 자체가 허위 무고 제보, 무고성 제보이고 또 그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보와 증언이 다 허위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이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사실상 조작 감사를 한 거다. 조작 감사란 그래서 거다.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사실상 무죄인 불문 결정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문 결정이 주심의 확인이 없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사무처가 그걸 공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주심이 이거는 허위다. 자기가 확인 안 했다. 검찰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 위조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법원으로 치자면 판사가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이 나간 거랑 주심 똑같습니다. 판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판결문을 확 내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문서 위조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중요 축이 되고요. 나머지는 무고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직권남용, 위계 공직방, 거짓말로 막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해갖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의 3가지인데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허위 제보, 사실상 허위 무고성 제보. 허위 무고성 제보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제보를 했습니다. 뭐 근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식사 뭐 식사비 예, 문제라든지 예, 예. 그런 거 얘기했어요. 관사 뭐 수돗물, 수돗물. 관련 내용이라든지 예, 예. 뭐 그다음에 뭐 한복을 뭐 제가 대여를 해가지고 뭐 거기에 비싼 옷 대해서 대여했다. 뭐 그걸 뭐 제가 카드깡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인 네, 것 네. 같더라고요. 제가 네. 듣도 보도 못한 예. 제가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유형의 내용이 한 가지 정도. 13가지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 제보가 됐고 그 음. 내용을 감사원이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이제 감사를 사실상 한 셈인데 다 이제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랬죠. 위법하다는 예,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증언으로 만들어서 그 제보가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제보하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네. 이 제보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으로 그 제보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제가 밝혀낸 내용이고요. 예. 사실은 그걸 모르는 객관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건익위 고위관계자가 그 건익위원장이 위법 부당한 거를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니 그 증인이 제보자와 사실상 동일 인물로 강력히 네. 추정되고 네, 그 강력히 내용도 추정된다. 그 네. 허위무고성 제보인데 그 제보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고 아닙니까? 무고도 그래서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기밀, 우리 권익위에서 기밀 자료를 또 유출한 것도 공적 있고 자료 유출에 대한 그리고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위원들 경우에는 예. 제보자 증인이 동일이 있는 걸 모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맞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강력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위계에 의해서 공직방해 수사기관을 예. 방해를 한 거죠.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예.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곧 고발 조치를 할 건데 네. 모해 증거 인멸죄라고 하시죠. 예, 예. 제보자의 신분이 처음에는 사무총장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네. 권익위 고위관계자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올 때는 그게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세 줄짜리 제보만 있다. 그 네. 제보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예. 제보자에 대한 제보자와 증거. 관련된 증거가 예. 인멸된 것으로 보여서 추가 네. 고발을 할 모해 증거 예정이다. 인멸죄로 그러면은 모해 증거 인멸죄 아니면 위계양 공직방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변호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꼼짝 예. 못하게 철저히 치밀하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물러나라라는 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물러나라. 네. 이런 뭐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으셨을 텐데 감사원은 아주 그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물러나라는 압력을 감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 그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도 그런 그 사퇴 압력을 받거나 하시기도 하셨나요? 뭐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뭐 다수의 의원들이 저에게 뭐 파렴치하다 네네. 뭐 알박기다 하여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사퇴를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측에서는 뭐 저의 그 업무 평가에 대해서 이제 최저치를 예. 주고 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민방위복을 뭐 지급을 안 하려고 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민방위복을 지급을 안 했어요? 안 한다고 이제 계속 그 요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해서 제가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뭐 그런 예. 식으로 치졸한 방식을 통해서 또 했고 이번에 공수처 수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과의 네. 연관 이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수사 그 부분도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를 하고 네네. 있다.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의 연관성도 수사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를 부분도- 받아보니 그렇더라.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 결과 보고서 아까 네. 말하자면 주심 판사가 결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판결문이 나간 겁니다. 바깥으로 나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굉장히 분기탱천하셔가지고 유병호 네. 총장한테 거의 뭐 당신 물러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 결과도 의혹들 모두 위법이 없다는 불문 결정 받았고 권익위는 기관주의, 일부 직원은 징계 대상에 올랐다라고 해서 본인 개인에 대한 징계는 하나도 없었던 없습니다. 거고 네. 기관주의는 권익위에서 요건 좀 주의하세요. 요 네, 정도. 네, 그게 이제 탄원서 부분에 이제 기관주의를 받은 거고요. 갑질한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 써줬다. 네, 뭐 저런 갑질로 이제 직원들, 권익위 재판받는, 직원들이 예. 탄원서를 써줬다 그 부분이고, 음.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권익위 직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전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고요. 예. 네. 자, 일단 결과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심인데 그 사인을 안 받고 유병호 총장이 본인이 했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네. 한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전혀 근데 어쩌란 말이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주심이 잘못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했던 게 유병호 총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조은석 감사위원을 상대로 감사원에서 감찰 지시 그런 거를 이제 감사원장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제 뭐 내부에 뭐 그 자료를 뭐 그 외부에 뭐 흘린 의혹이 있다든지 또 뭐 외부에 그 이제 그 증거를 이제 임의로 확보를 했다든지 네.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주심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심위원이 잘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주심위원에 대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오늘 그런 기사가 났던데요. 이성윤 검사장님 네네. 거기도 지금 이제 감찰을 받고 있죠. 검찰에서 감찰을 한다는데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종의 보복 감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불리하게 했다는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권력 기관을 동원한 그런 이제 자신들의 반발하는 그런 이제 쪽을 권력 기관을 이용해서 법의 감찰. 탈을 쓰면서 네. 그렇게 감찰 검사들이 그때 이제 수사 뭐 이런 조은석 감사위원이 얘기하셨던 거는 이게 온라인에서 본인이 확인 결재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바깥으로 감사 자료가 네, 나갔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사실은 불문 결정을 했으면 불문 이외에 다른 내용을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감사 뭐 막 결과 이렇게- 보고서는 백지가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예, 거죠. 불문 예. 하면 백지가 나와야죠. 근데 예. 막 구구절절히 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예, 바깥으로 그러니까 나온 거 보면.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유병호 총장이 이끄는 조사국은 일종의 검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검사의 공소장을 그러니까 이 판사에 확인도 안 하고 판결문인 것처럼 내보낸 게 뭐 그런 고사안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유병호 총장은 뭐 문서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전자결제는 의미 네. 없다. 이미 다 확인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 전자결제를 그럼 뭐하러 하지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자결제에 관한 그 규정 위반 그 부분도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아, 고발. 네. 아주 꼼꼼히 다 고발하셨네요.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페이스북 그 SNS에 오늘 쓰신 글을 보니까 이제부터 반격. 그동안 준비해둔 10만 개의 불화살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줄 때가 왔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가 나를 투사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아직 총선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하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요즘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겪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공적으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가 원래 전에는 강남 네. 을 강남을입니다. 예. 네. 예. 뭐 출마 곧 선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감사원 쪽에서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또 충실하게 반론을 보도해드리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